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10월 11일 오후에 갑자기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기타 등등의 원유 관련주, 국제유가 관련주, LNG, LPG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에서 관련주와 이슈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8월 사우디가 소유하고 있던 유주선 테러 이후에 이번에는 반대 세력인 적대 국가인 이란 쪽 소유의 유주선이 폭발을 했습니다. 공중 테러인지 드론 테러인지 아니면은 포격에 의한 테러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가능성 높은 거는 역시나 드론 테러죠. 드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 4개 달린 그 드론이 아니라 마치 제트기를 닮은 듯한 RC 비행기, 소형 비행기, 원격 조정 비행기를 가지고 테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잡기가 어렵죠. 예방하기도 어렵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 쪽에 있는 국산 대공포를 수입해서 테러 방지 목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에 좀 넘어가고 이란 쪽이 터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유가 다 쏟아졌고 단기간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감,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중인데, 1.6% 오른 걸로 가지고는 사실 이 정도 주가 상승, 이 정도 반응을 보이긴 힘들죠. 중요한 거는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거. 또다시 중동 국가 사이에서 피바람이 불면서 국제유가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미국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가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요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흥구석유와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가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또 보자면은 극동유화도 3%, 한국석유도 4%, 그리고 SK이노베이션 2.7%, SK가스도 2%. 대형주까지 오르는 파격적인 이슈긴 합니다. 대장은 누가 뭐래도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라는 거 잘 아시죠?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인 거고, 시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했다라는 거. 속보는 3시 이후에 전해졌는데 실제 해외에서는 이제 2시 무렵부터 반영이 됐나봐요. 그때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에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누가 먼저 뉴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다음 주에 시장이 한 번 더 휘청이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시세가 한 번 더 번질 수 있습니다. 단발성 테마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범인을 3개의 세력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지난번에 당한 사우디가 보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 정부의 부패함에 맞서는 반정부 세력이 테러를 감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적대 국가는 아니고 사상이 좀 반대 사상으로 잡혀 있는 유대교 세력이 보복성 테러를 감행했다라는 거. 이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이슈는 왜 이렇게 보냐면은 어제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 총격 테러가 있었대요. 요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슬람 국가의 유주선을 공격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교를 싫어하는 게 이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슬람을 싫어하는 게 유대교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이런 테러, 흔하디 흔한 거죠. 그 흔하디 흔한 일 중에서 하필 또 테러 대상이 유주선 쪽으로 잡힌 거. 그게 이번에 포인트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란 반정부 세력의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 반정부 세력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 정부의 부정부패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 상황, 이것들을 비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브라질 같은, 짐바브웨 같은,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나마 좀 석유 파리로 정부가 유지되니까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뒤집히거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란이 만약에 원유 생산 국가가 아니었으면은 한참 전에 몰락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우디 보복은 간단합니다. 이란을 탄압하는 게, 이란 정부를 탄압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의 기업이 사우디 현지에서 원유를 캐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한테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삔또가 상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우디는 거기에 맞서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슈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역시나 관련주의 흐름이겠죠. 국제유가가 주말간에 이제 55달러를 넘어서 다시 한번 58달러, 57달러 선까지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전 네모 표시로 해드린 이 구간처럼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또는 내지는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이 위치처럼 국제유가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상 가능성 충분하다는 거죠. 이 위치에서 점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난 전고점 8,500원 선을 넘어서 신고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국제유가가 그 정도까지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 시세가 한 차례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처럼 하락세로 다시 접어드는 것이죠.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대장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인데, 중앙에너비스는 점상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 전에도 점상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9,000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은 7,400원에서 돌파하게 되면은 약 20%에서 23% 정도 되거든요. 23% 이상만 올라주면은 9,000원까지도 상승해 주니까, 아, 여기서는 분명히 저항 물량, 매도세가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 점상이 어느 정도, 아니죠, 점상이 아니라 갭상승 출발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단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월간 물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테러 이슈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이렇게 사상자 내고 피해 입는 거를 간절히 바라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보자. 물려 계신 분들의 탈출 기회로 봐주시면 되겠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물리셨던 극동유화, 아니면은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은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만 상승해 주면은 탈출 기회라고 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손절하면서 현금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후발주로 볼 수 있는 극동유와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은 국제유가 이슈가 며칠 더 진행된다라고 해도, 며칠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매매 기회로 보지 마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전 8월에도 경험하셨지만 대장주인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만 재밌는 시세,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단타 기회를 줄 뿐, 후발주는 여러분들을 물리게 할 뿐이니까 부디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성, 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대응하고 나서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진짜 시장의 중심 이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개 추천주 준비해 놨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국제유가, LNG, LPG, 원유 관련주들 물려 계셨던 그것들 모두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